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피부 닥터 천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오늘은 최종 당화산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저번 영상을 통해서 이 최종 당화산물이 당뇨, 피부 노화, 치매, 그리고 비만, 장 건강, 그리고 염증으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최종 당화산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깊게 알아보고 우리 생활 속의 최종 당화산물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하신다면 시청하시는 분들의 건강 나이가 쑥쑥쑥쑥 젊어지실 거예요. 기존의 이 항노화의학에서는 산화를 노화의 원인으로 주목해 왔다면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당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활성산소만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가 되고 또 근래의 항노화 의학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는 당화 과정이거든요. 우리 몸에서의 당화 과정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당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 당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 유해한 물질이 최종 당화산물 AGE고요. 이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하게 됩니다. 한번 생성이 되거나 우리가 섭취한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축적이 되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고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산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활성산소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당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최종 당화산물을 어떻게 케어하는지가 저희가 살고 있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원장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인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하게 된다고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 커피. 원장님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도 당연하죠. 저는 커피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 없이는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 출근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꼭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좀 부족하다 싶은 날에는 믹스 커피도 한 번씩 타서 먹기도 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평균 한 서너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민 원장님 커피 안 드시나요? 저도 즐겨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전에는 원장님처럼 서너 잔을 마셨다가요. 이제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포기할 수는 직접적으로 없었죠. 자, 우리가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요, 고열로 이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최종 당화산물이 다량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커피의 경우에도 원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다량으로 생성이 되겠죠. 특히나 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고열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당화산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 원장님이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던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요. 커피 머신에서 추출할 때 200도 이상의 고열과 고압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추출 과정에서 핸드드립이나 믹스커피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이 되겠죠.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핸드드립 커피의 경우는 보통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좀 천천히 추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적은 양의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믹스커피는 이 기계 추출 커피와 핸드드립 커피의 중간 정도의 함량으로 최종 당화산물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장님, 저는 사실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서 아메리카노 위주로 당 없이 생각해 마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메리카노에 가장 많은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원장님, 이 조리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는 음식에 최종 당화산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커피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이게? 맞습니다. 자, 원장님, 스테이크, 삼겹살, 치킨 이런 음식들 공통점이 뭘까요?
저녁만 되면 땡기고 너무 맛있는. 너무 좋아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 난 이거 맛없어서 싫어요. 이러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요. 맛도 있지만 조리 과정을 통해서 노릇노릇하게 그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조리 과정에서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다량의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종종 집에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혼자 구워서 먹는데요. 요즘에 고기 굽는 유튜버들이 꼭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요. 사실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질병 폭탄, 아까 말씀하신 노화 폭탄인 최종 당화산물이 다량 생성된다는 거네요. 네.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최종 당화산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음식은 보기에도 굉장히 노릇노릇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 먹었을 때도 참 맛있지만 결코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보통 어떻게 구워요? 그냥 굽는 게 아니라 고기 자체에도 지방이 있지만 버터나 오일을 높은 온도로 달군 후에 이 표면을 먼저 높은 고열로 튀기듯이 굽거든요. 네. 그러면 겉이 단단해지면서 안쪽으로 육즙이 고이게 되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그게 맛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고기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단해지는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자, 이 과정 중에 생겨난 화합물이 바로 우리 몸을 늙게 하고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리법에 따라서도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양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바싹 구운 웰던 스테이크보다는 아무래도 뭐 레어라든가 구운 삼겹살보다는 뭐 또 수육, 또 고온의 기름에서 튀긴 치킨보다는 또 삼계탕의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더 적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조리법에 따라서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걸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이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은 킬로 유닛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7,000kcal 유닛 내외로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왕이라면 이 킬로 유닛이 낮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겠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같은 소고기 요리이지만 열을 가하는 조리 방식에 따라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10배에서 최대는 100배까지도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육회는 굉장히 낮죠. 육회는 1000kcal 유닛 미만인 반면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프라이팬에 구운 소고기는 거의 10,000kcal 유닛에 가깝게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도표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도 고열을 가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상위에 링크돼 있죠. 햄이나 베이컨, 또 치킨 너겟과 같은 튀김류의 식품들은 사실 제조 과정에서도 고열을 거치게 되고요.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고열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최종 당화산물이 함유된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채나 과일, 회같이 열을 가하지 않는 음식에는 최종 당화산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적게는 2,500에서 5,500kcal 유닛, 많게는 15,000에서 20,000kcal 유닛 정도의 최종 당화산물을 섭취를 한다고 해요. 자, 아마 신경 써서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일반식을 하시는 대부분들의 현대인들은 7,000kcal 유닛이 훌쩍 넘는 정말 많은 양의 최종 당화산물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조리법도 신경을 써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원장님. 자, 불로 익힌 대부분의 음식에 최종 당화산물이 있다니, 자, 오늘부터 저도 식단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음식마다 최종 당화산물을 계산하면서 먹는 것은 물론 힘들겠지만 고열에서 오랫동안 조리한 음식,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한 음식일수록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리 몸속의 최종 당화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들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 몰려오는지 아시죠? 자, 그런 음식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최종 당화산물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하루빨리 좋은 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종 당화산물이 결국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 그렇기에 최종 당화산물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닥터 천재현 민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